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입문과정 교재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제도들을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프린터 자료는 자료가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부담스러우면 그냥 강의를 입문과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앞으로 계속 반복해 드릴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농지법상 농지 이용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리경작 제도가 있죠. 이 대리경작 제도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농지법상 대리경작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농지,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자, 여기 김포 평야라고 합시다. 김포의 이제 평야, 농지입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는 농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김포에 있는 농지를 이제 경작을 그동안에 해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네. 근데 2021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김포에 있는 농지에 예전처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농지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2021년 가을이 되면은 김포에 있는 여러분의 농지는 이제 이렇게 잡초로 무성하게 되죠. 경작하지 않고 유휴 농지로 방치가 되어 있죠. 경작하지 않고 유휴 농지로 방치되어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를 유휴 농지로 방치된 이 농지를 대신 경작할 자를 지정해서 경작하게 하는 제도를 이제 농지법상 대리경작 제도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농지법상 대리경작 제도가 이제 무엇인지를 아셨죠?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휴 농지로 방치된 농지를 인근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신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유휴 대리경작 제도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리경작자를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말씀드렸죠. 유휴농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휴농지로 방치된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 유휴농지 중에서 이제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제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제외되는지. 그리고 농지법상 대리경작 기간이 이제 몇 년인지 그리고 대리경작을 하면은 이제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경작한 자,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딱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이제 토지 사용료로 내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김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유휴 농지로 방치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신 거예요. 좋으시죠? 합격하셨어. 그러면은 예전처럼 2022년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종사하시면서 이제 주말 되면 오가면서 농지를 2년처럼 경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리경작자 지정 기간, 대리경작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김포시청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지정 중지 신청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이제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 여부를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김포시청에서 통지를 하게 될 거죠. 자, 농지법상 대리경작 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이제 그 제도를 스토리를 꾸며서 잠깐 소개를 한 거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법조문을 잠깐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시장 군수구청장, 즉 김포시장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유휴농지가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유휴농지에 대해서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또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고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다음에 해당하면은 그 휴경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유휴농지이더라도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에 제외됩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전부 암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쉬워요.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1번 지력 정진, 지력을 정진하거나 토양 개량 보존을 목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면은 휴경 사유가 정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작으로 인한 피해. 연작이 뭐냐면은 그 농지에다가 하나의 작물을 매년 이렇게 돌려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인삼 심고 내년에도 인삼을 심고, 그래서 인삼을 한번 심으면은 6년간을 생산한다면은 그 농지에 같은 작물이 6년 동안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6년 동안 토양의 양분을 그 인삼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6년간을 캐낸 농지에는 다시 그 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없대요. 이렇게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 증지나 지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한다면은 유휴농지지만 휴경 사유가 정당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유휴농지지만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의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휴경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쉽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굳이 뭐 필기하지 않더라도 네, 여러분 제가 자료 그 업로드 된 거 올려드렸으니까 뽑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1월달에 기본수 나오죠. 기본수 나오면은 그때 기본수에서 다 같이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부담 없이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려서 대리 경작자 지정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 경작자 지정 요건. 자, 누구를 지정하냐면은 그 유휴농지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줄 것이고 농업법인 줄 것이고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에서 네,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 경작자는 인근 지역의 농업인과 그 농업법인을 대리 경작자로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농업 생산자 단체나 인근 지역의 학교 등을 이제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지정을 예고합니다. 지정 예고 통지를 보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까 농지가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휴농지로 방치한 것은 휴경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만약에 6년간 인삼을 캐내고 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휴경을 하고 있다면은 지력 증진과 회복을 위한 휴경 사유가 정당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그 말미를 주기 위해서 지정 예고를 미리 통지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 경작자 지정할 때는 미리 지정을 예고하는 통지를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정 예고 통지를 받고 이제 이의가 있으면 네,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밑줄 긋죠. 지정 예고를 받은 다음부터 10일 이내에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네, 관할 시장 군수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자는 7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 기간이에요. 대리경작 기간.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농지법상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농지법상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X예요. 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은 네, 대리 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은 그 약정된 기간이 대리 경작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하나만 더 보면은 대리 경작자의 의무가 나와 있죠.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리경작자 지정 해지. 경작기간 만료에 관한 해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2021년도에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포의 농지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뱁씨를 뿌려서 비료 뿌리고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경작자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예전처럼 경작이 가능해졌잖아요. 이럴 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김포시청에 가서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신청해야 돼요. 대리경작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네, 그러면은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여러분에게 통지해 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경작기간 만료에 관한 해지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와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 싶으면은 대리경작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미칠죠. 대리경작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할 것을 시장군수청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 시장군수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정한 사유에서는 경작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대리경작자가 그 경작을 결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런 사유가 있다면은 경작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대리경작자 지정은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재를 스스로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이렇게 강의 한두 번 들어보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여기서 출제 가능한 것들은 다 뽑아서 오지 선생님 지문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강의 한두 번 듣고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문제풀이 할 때 지문을 익혀서 수험 준비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험 준비가 되는 게 이제 농지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한번 대리경작자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한번 입문 과정에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자 제도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차입니다. 농지의 임대, 사용대차죠. 한마디로,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가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차입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개는 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동그라미 기억부터 리얼번 더 많은데 이거 다 외워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중 한 개, 기억부터 리얼이죠. 자, 기억부터 리얼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농지, 임대나 사용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니은하고 디귿이죠. 아까 상속으로 농지를 지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됐잖아요. 비농업인이니까 자기가 농사를 직접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농업이 아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포 평야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농한 거예요. 이농해서 서울로 가버린 거죠. 그럼 서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그래서 8년 이상 농업 겸용하다가 이농을 한 경우에는 이농 당시의 농지를 만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고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를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으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임대 사용 대차의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 사용 대차의 방법 확인 한번 봐요. 서명계약 원칙이죠.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과 사용 대차 계약은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과 사용 대차 계약은 서명계약 원칙을 미칠 것이면 되죠.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과 사용 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죠. 효력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네,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확인 동그라미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동그라미 인도를 받으면은 확인받고 인도받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이 확인받고 농지 인도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이죠. 원칙.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네,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대리경작 제도하고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그 농지 이용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법에서 용어정의 했죠. 1교시에서 용어정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파트죠. 농지 소유 파트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용 파트를 조금 전에 배우신 거죠. 그러면은 그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농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파트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리 경작 제도를 배우게 된 거죠. 그죠? 유휴 농지를 대상으로 그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 경작할 자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서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대리 경작 제도다라고 했죠. 용어 정도, 개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는 임대나 사용 대차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 농지나 그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동을 할 경우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데 그때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했다.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강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파트는 농지 보전 파트가 됩니다. 농지 보전 파트인데, 자, 이 농지 보전 파트는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 파트가 농지 보전 파트에서 우리가 학습할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문 교재에 없지만 농지법을 공부했으니까 대리 경작 제도가 무엇인지, 농지법상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농지나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을 한 사람은 이제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농지법 배우는데 농업진흥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이나 그리고 농지전용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같이 볼까요? 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데, 여기 자료를 바로 들어가서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정권자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네,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용도 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돼요.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실래요? 네, 재밌어요. 이런 게 입문 과정이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필기 신경 안 써도 되죠? 네, 어우. 자, 여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로죠, 도로. 우리 건축구상 도로는 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이정도를 건축구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다. 뭐 그렇게 배웠죠. 네. 자, 그리고 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농로길이에요. 네, 농로길입니다. 이 도로 농로길이고요. 네. 다 도로죠. 도로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제, 전부 농지가 되죠. 농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시골 동네는 보통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자동차가 쭉 갑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동차 쭉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마을 뚝방길하고 이 위쪽에 있죠. 저수지하고 산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이쪽 있죠. 이 지역은 이제 이게 농지 밑에는 이제 마을 앞에 들판이죠. 들판. 자, 이 지역. 자, 이렇게 이제 나눠봅시다. 들판하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지죠.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 평야지대 들판이잖아요. 이곳이 무엇이 되냐면은 이곳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 뭐죠?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즉 농지가 집단화된 곳은 농업진흥구역이 돼요.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지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저수지가 있고, 옆에 또 하천도 있고 하겠죠.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이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용수 확보나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 이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해요.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이 돼요.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에 이용해야 될 농지가 집단화된 곳은 농업진흥구역. 그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나 기타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곳은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그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합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되느냐면 이 농업진흥지역은 녹관농자 외워두십시오. 녹관농자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요.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거죠. 단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가능하지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어디에 지정되죠?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 가운데서 특별시, 서울특별시에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 뭐죠? 읽어볼까요?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즉 기업과 이연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줄 거면 되죠.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가 집단화된 곳은 농업진흥구역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저수지, 그 다음에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같이 볼까요?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될까요? 지정 대상이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봤죠? 녹관, 농자. 답은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농지 전용이죠. 자, 농지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 아니, 농지법 들었는데, 그죠? 농지 전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죠. 그래서 인문교재에 없지만, 네, 농지 전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농지를 전용하면서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그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면은 농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 되는 거죠. 농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 되는 거죠. 그죠? 농지를 골프장으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죠. 그러니까 전부 농지 전용이에요.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면은 대개 가격이 농지의 토지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오르겠죠. 그러면은 누가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겠습니까? 공장 용지나 대지나 골프 용지로 다 바꿔버리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지는 금방 사라지겠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함부로 못하도록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아라 라고 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농지를 골프장 용지로 바꿔도 허가 받아야 돼요. 농지를 공장 용지로 바꿔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은 마음대로 합니까? 허가 받는 겁니까? 허가. 단 아까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도 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신고만 하면 되고 특권이죠, 특권.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농업인이 되면은 농업에 대해 주택을 건설할 때는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돼, 협의.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하죠. 전용을 허가받거나 전용을 신고하거나 전용을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부터 같이 볼까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장은 밑줄 그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우리 국토교토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농장이라고 할 거예요. 농장. 농지법상 농장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을 허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허가권이 있는데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용 허가권이 위임돼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잠깐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보죠, 뭐.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시도지사. 여기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시도지사가 전용을 허가하니까 3,000제곱미터 미만은 그 밑에 하급기관인 시장군수구청이 전용을 허가해요. 그 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허가하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 위에, 시도지사 위에 누구죠?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용 허가를 하는 거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 전용할 때 그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시도지사가 허가. 그 이상은 농장, 그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가운데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 전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용을 허가하고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시도지사가 허가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농장이 허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누가 허가하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가운데만 다 외우면 돼요. 자, 3,003만, 30만. 그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그 이상은 농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이해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요?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솔직히 이런 것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잘 듣고 연습해도 충분히 합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한두 번 정도 공부 잘 하시면 듣고요. 문제풀이만 잘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농지법상 농지 전용은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전용을 허가받거나, 전용을 신고하거나,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 전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데, 그때 농지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청에 위임된 면적 규모를 같이 공부한 거죠. 네. 자, 여기 시도지사에 위임된 면적, 그리고 시장군수청에 위임된 면적을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 전용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전용은 허가받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로 해당 농지를 전용할 수 있죠. 자, 신고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신고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게 나와 있네요. 자, 농업인 주택이나 업인 주택,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로 가능하다.
그리고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등 목적으로 농지를 지정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뭐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자,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무엇일까? 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 지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잠깐만요, 설명드려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인근에 이제 도로 인근에 여러분 농지가 있어요. 여러분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가 있고 뒤쪽에 또 이렇게 산지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농지입니다. 근데 이런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트랙터 잡아 농가리를 하죠. 농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농지에서 네, 배농사 지으려고 농가리 중에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배농사 지어야 됩니까? 금 캐야 됩니까? 금 캐야죠. 광물 채굴. 알겠죠? 그러면은 광물을 채굴하려면은 농지를 광물 채굴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광물을 채굴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농지를 광물 채굴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다음, 네, 그때 일시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습니다. 이것을 타용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부르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할 거예요. 2차선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합니다. 그럼 이 공사를 하려면은 공사 기간 동안 농지에다가 이제 자재 창고를 짓거나 또 식당, 인부들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식당을 하거나 뭐 공사용 자재 등을 쌓아놓기 위한 창고 등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목적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그 공사용 부대 시설을 가설 건축을 철거해버리고 다시 농지를 복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광물 채굴이나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나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주 목적 사업을 위한 공사용 부대시설 등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부대시설 등 목적으로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 다음 그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는 것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다음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일시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달라. 이걸 이제 구분해서 외우면 돼요. 예를 들면은 자, 기억니은 디귿에 나와 있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줄 것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자, 간이 농수 축산용 시설, 간이 농수 축산용 시설이나 그리고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 이내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농수 축산용 시설 등은 일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등 설치를 목적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주 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적조 방제나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우리 그 여름철 되면은 바다에 적조 생기잖아요. 그 적조 방제 목적으로 이제 농지에 있는 흙을 이제 파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적조 방제나 농지 개량 또는 토목공사용 그리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과 그리고 광물 채굴, 아까 금 캔다 그랬죠. 광물 채굴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이내에서 일시 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수 축산용 시설 등은 7년, 그리고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은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사용.
그 다음에 강물 채굴장은 5년 범위 내에서 일지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용도 일지 사용을 신고로 할 수도 있어요. 자, 타용도 일지 사용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 신고 대상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타용도 일지 사용 신고죠. 일지 사용 신고. 자, 타용도 일지 사용 신고 대상은 기업과 니은 나와 있죠. 썰매장. 겨울철만 농지에서 썰매장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지역축제장. 우리 그 강원도 화천군에 가면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오래 생략됐지만 그 화천군에 가면은 눈썰매장이라든지 지역축제, 겨울에 그 산천어 축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축제장이 이제 주변에 논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농지를 눈썰매장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 사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때 일시 사용 신고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뭐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내에서 일시 사용을 신고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사용 허가 받은 기간이나 신고받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좀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해 놓고요. 모의고사 볼 때 한번 교재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지문 몇 가지는 아니고, 좀 지문, 이렇게 일정한 분량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농지법은 쉽게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농지보전부담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농지법상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보전부담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농지를 전용하면은 농지가 보존됩니까? 농지가 사라집니까?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주택용지로 바꿔버리거나, 공장용지로 바꿔버리거나, 골프장 용지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농지가 사라지게 되잖아. 그 전용을 통해서 농지가 사라진 것만큼 농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드는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전용하는 자, 허가받거나, 전용을 허가받거나, 전용을 신고하거나, 전용을 협의하거나, 아무튼 허가, 신고, 협의 등을 통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라진 농지를 대신하여 농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지가 다시 생산되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농지 전용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지 생산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것을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지 전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협의하여서 농지를 사라지게 만들면은 공짜입니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기 전에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농지보존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에게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지법상 농지를 대주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은 공짜입니까?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됩니까?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농지보존부담금을 모아서 농지를 생산한 거죠.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 그래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모아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읽어볼까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자. 즉,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한 자는 안 읽어도요. 전부 농지를 전용하는 자들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들은 농지의 보존과 관리 조성을 위한, 농지 새로 조성을 하기 위한 농지보존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된다는 거죠. 납부기간 언제까지 내야 되죠?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까지,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까지 미리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담되면은 부담금을 일정한 경우 농지보존부담금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뭐. 아니, 여러분 전용허가 받았는데 전용허가 취소됐어.
그러면 부담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농지보존부담금을 낸 자의 농지조정 허가가 취소돼버리면 환급해줘야죠. 그죠? 그다음 또 읽어볼까요? 농지보존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를 들면은 뭐 10,000평을 개발하겠다고 전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다가 5,000평으로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 5,000평은 부담금 내줘야죠.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전용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은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봐야 되겠죠. 상당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의 재공지당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이니까 상당해요. 개별 공시지가 30%까지 법인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존부담금으로 내야 농지조정 허가 받거나 조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입문과정이지만 농지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업진흥제기나 농지보존부담금 제도나 대리경작자 제도나 그리고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차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동한 자는 이제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차 등이 허용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여러분 재밌게 한번 들었다는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또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수차례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입문 과정이고요. 이제 2021년도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건강하게 2021년에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